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결혼 후 시누이를 알고 있었던 그 여자의 충격적인 정체. 시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곳에 사연을 적어서 보내보는 게 난생 처음이라 글 재주도 없고 두서도 없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막상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남편의 집안과 제 집안 사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듯 하네요. 저는 30대 중반의 노처녀이고 아직 시집 한번 가본 적 없는 여자입니다. 20대 결혼 정년기 시절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이상한 행동에 저는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자 그 이후부터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에 시달렸고 끝내 그걸로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 가고 나서부터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30대 중반이 되기까지 남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저를 몹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며 선 자리를 보여주긴 했지만 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다 보니 선 자리에 나오는 남자들이 대부분 40대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저보다 한 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했습니다. 저도 노처녀였긴 했지만 관리도 꾸준히 해왔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선자리는 나이가 있는 편에 비해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난 남자는 오랫동안 남자한테 닫혀있던 저의 마음을 한순간에 열어버리더군요. 당시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병으로 죽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했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친구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던 터라 처음에는 거절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만날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내 마음이 누구랑 시간 보내고 행복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반대로 남편은 친구에게 제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좋다며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는 한 번만 보자고 말을 하는데 말솜씨도 너무 좋아서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묘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결국 이 남자의 말에 이끌려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이 남자를 만나게 된 순간 그동안 연애를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남자가 아니어서 못한 거란 걸 깨닫게 되었죠. 남편의 매력에 저는 정신없이 빠져들게 되어 네 번째 만남이 되었을 때쯤 남편은 사귀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저에게 고백할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더군요. 표정이 몹시 아주 심각한 얼굴이었기에 정말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남자 혹시 범죄자인가? 아니면 다 거짓말인가? 학벌? 직장? 온갖 상상에 빠져 있는데 남편도 쉽사리 말을 못 꺼내었고 우물쭈물 하더니 술을 몇 잔 연거품 먹더니 하는 말이 자신은 사실 이혼남이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범죄자면 어떡하지? 등등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했었는데 이혼이라니 뭔가 좀 가볍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멋지고 괜찮은 남자가 여태까지 싱글이었을 리가 없지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덤덤한 표정으로 전 부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말하길 그냥 대학 후배였고 어린 시절에 연애하던 게 쭉 이어져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었답니다. 애도 없었고 오랫동안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감이 컸던지라 자신이 그 집을 뛰쳐나왔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네요. 저는 그 말을 듣게 되자 순간 이 남자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도 전 남자친구가 바람도 자주 피고 싸울 때면 그날 일부러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대놓고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통화도 걸고 하던 제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제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당신이 잘못이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요즘 시대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며 제가 오히려 위로를 했고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은 우리가 먼저 만났어야 되었던 것 같다며
제 손을 꼭 붙잡았고 저희 둘은 그날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 둘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남자가 너무 좋았고 이 남자도 제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느꼈었거든요. 정말 저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너무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자와 동거는 처음이었고 남편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자는 말을 했을 때는 좀 겁도 났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이런 게 부부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저희는 흔히 하는 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남편 집도 제 회사 근처라 제가 출퇴근도 훨씬 빨라졌고요. 부모님은 그저 제가 서울에 자취방에서 출퇴근하는 줄 아시긴 했지만요. 그래도 가끔씩 서울로 올라오시는 부모님이었던지라 저도 사귄 지 반년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을 못 올라오게 막는 것도 점점 한계가 있었고 남편도 우리 나이가 곧 30대 후반에 접어들 텐데 이제 우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내려갔고 우리의 상황을 듣고는 기절하실 줄만 알았던 저희 부모님,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덤덤하게 좋아하시더군요. 남편 직장이 나쁘지도 않고 다행히 애도 없고 결혼을 한 번 한 것은 흠이긴 하지만 제가 30대 후반이 되도록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것보단 이런 좋은 남자라도 있으면 결혼하는 게 어디냐고. 만약 애가 있었으면 절대 반대였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은 나머지 몇 번이고 큰 절을 올리며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저를 고생시키지 않고 아끼고 살겠다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마음에 든다고 저한테 좋은 기색을 비치시더군요. 그리고 시댁에 처음 간 날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남편 이혼한 건 알고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래서 네,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 그럼 됐다고 다 큰 성인들의 결정에 자신이 관여할 문제는 없다며 이번에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이후 일사천리로 상견례도 하게 되고 무탈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시부모님께 효도할 마음으로 선물을 싸들고 저 혼자 시댁에 갔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때 회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그대로 출근을 했을 정도로 바빴거든요. 저라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예의라 생각이 들어서 혼자 찾아갔었고 그곳에서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어떤 낯선 여자를 보게 됩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말을 대놓고 띡띡 내뱉던 그녀. 아니 뭐야, 오빠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줄은 몰랐네? 이왕 여자 만나는 거 좀 더 어린애 좀 만나지 쯧쯧 이라 말하며 저는 초면에 이딴 소리를 내뱉던 그녀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리는 없었고 처음 보는 여자라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시누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니 시누이면 결혼 전에 왜 상견례 때 안 나오고 결혼식까지도 안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친절히 설명해 줄 마음은 없으신지 그냥 제 눈길을 무시하셨고 전 그때부터 시누이의 눈치를 보며 가시방석처럼 막말들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도 그런 저를 본체만치 하시며 시누랑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딸 거리길래 저는 진짜 시누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수모를 잔뜩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대체 저 시누이는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에 안 왔을까라는 온갖 생각이 들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 보고 혹시 당신 집에 숨겨진 딸 자식이 있냐니까 무슨 소리냐고 대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자 안색이 갑자기 하얗게 질린 남편은 미안한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말하겠다며 아파트 복도로 나간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대고 싸우는 겁니다. 너무 안색이 안 좋았기에 저는 남편 보고 당신 마음이 좀 진정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는 백화점 쇼핑을 가는데 같이 가자며 저를 불러내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나갔더니 그 신우가 또 같이 있더군요. 신우는 우리 엄마 이거 사드리고 싶었다면서 제 앞에서 이것저것 사서 시어머니한테 입혀주는데 제가 다 너무 민망하더군요. 저는 그럴 만한 돈도 능력도 아직 안 되었고 그저 신우가 돈을 잘 버는 줄만 알고 꼬박꼬박 신우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그날도 녹초가 되도록 시달리다가 집으로 들어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줬더니 남편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져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보고 갑자기 정신병 들리셨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같이 돈에 미친 인간이랑은 의절하겠다고요. 시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남편은 제가 당한 이야기들을 다 늘어놓자 평상시 무뚝뚝하던 시아버지조차도 안색이 그때는 하얗게 질리시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길 당신 이거 진짜야? 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 당황해 하시더군요. 시모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길래 난 이혼 반대한 적 없었다고. 아니 재혼을 할 거면 우리 며느리보다 좋은 애를 데려왔어야지 라는 말을 하더군요. 세상에 지금까지 그럼 제가 알고 있었던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시누이가 알고 보니 남편의 전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모가 사실 남편의 전처를 그렇게 끔찍히도 아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남편의 전처의 집이 부자였고 시모를 돈으로 구워 삶아서 맨날 딸 엄마 이러면서 살았다네요. 심지어 전처가 바람난 것도 남편은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 전처는 남편을 아직 사랑한다고 그냥 잠시 다른 남자가 아주 잠깐 눈에 들어왔던 것 뿐이지 이혼할 마음은 절대 없었다며 그 이후로 시모를 돈으로 구워 삶았고 그렇게 시모도 같이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의 강경한 태도 덕에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했었고 전처는 시아버지 몰래 시모랑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단이 나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쫓아내서 시어머니는 현재 친동생 집에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행세하던 전처년 연락 와서는 자기는 오빠랑 무조건 다시 합칠 거라고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빨리 이혼하라고 난리 아주 생난리를 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죄인처럼 정말 미안하다고 매일매일 사과하고 미안해하는데 이제는 시모랑 전처 때문에 남편한테조차도 약간 질리는 느낌이네요. 이 결혼생활 그래도 참고 계속 이어서 가야 될까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